그 초서의 캔터베리 테일즈와 웨이스트랜드를 비교하는 내용을 갖고 조금 이번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뭘 하냐면은 그 캔터베리 테일즈의 어떤 전반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작품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이 구문 같이 저랑 한번 읽어보면서 이 캔터베리 테일즈의 전반적인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이라든가 이게 오늘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party of pilgrims, a party라는 글 자체, 어떤 일행, 즉 순례자 일행들이 뭐예요? agree to tell stories to pass time. 즉 시간 보내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죠. 자, on their journey, 예, 여행 도중에요. From London to Canterbury. 근데 캔터베리가 어떤 도시입니까? With its great church and the grave of Thomas of Becket. 예, 엄청난 큰 철치가 있는데 캔터베리 뭐라 그러죠? 캐세드럴이라 해야 되나요? 예, 캔터베리 대성당이 있고요. 캔터베리 대성당 안에는 토마스 베켓이라는 그 주교로 불리죠. 그거는 로만 캐톨릭에 속해 있는 사람이고 아마 국교회를 따로 만들잖아요. 즉 뭐라 그러나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그 아빠가 뭐 결혼 관련해서 그때 이제 여기서 순교 당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암살당하는 토마스 베켓의 무덤이 거기에 있습니다. 캔터베리 캐세드럴에. 거기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There are more than 20 of these stories. 즉 이야기가 20편 이상 있답니다. Mostly in verse. verse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verse는 이렇게 운율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글을 verse라 부르고요. 그냥 쭉쭉 쓰는 것을 prose라 불러줍니다. prose는 우리는 산문이라 불러주고요. 이건 운문이라 불러주죠. 운문. verse라고 즉 약간 운문 형태로 즉 시 형태로 쓰여진 글이고요. 캔터베리 테일즈도 대표적인 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in stories, 예, 스토리 속에서는요, we get to know the pilgrims themselves. 우리는 결국 그 등장인물인 순례자들, 그들 자신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Most of them, 그들 대부분이 like a merchant, the lawyer, the cook, the sailor, the plowman, and the miller. 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are ordinary people. 예, 일반인인 거죠. But each of them. 그러나 각각의 사람들은 can be recognized as a real person. 예, 진정 살아있는 듯한 그런 등장인물로서 나오죠. With his or her own character. 자, 이전에 베올프 같은 작품 속은 거의 다 호모, 율리시스처럼 영웅들의 이야기를 담아낸 것이 바로 시입니다. 대부분이 다 장편시죠. 그래서 시로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이전의 시들은 다 영웅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좀 고귀한 분의 이야기였다면 캔터베리 테일즈의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인 그냥 쿡이라든가 세일러라든가 로이어라든가 그냥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ordinary people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속에서도 보이듯이 인간의 여러 군상들이 보입니다. 이 여러 군상들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긍정적인 모습과 또 다른 또 부정적인 모습이 다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진짜 이전에는 그냥 정말 흠집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그들의 그 성격이 온전히 드러나는 진정 살아있는 듯한 등장인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One of the most enjoyable characters. 즉 우리가 좀 좋아할 만한 캐릭터 중에 한 사람이 for example 예를 들자면 누군지 보겠습니다. is the wife of Bath. 바스의 와이프, 즉 바스의 여장부라고 한국에서는 번역합니다. 자, by the time, 자, 어떤 타임입니까? she tells her story. 이제 그녀가 말할 이야기 타임이 왔을 때
We know her. 우리는 이제 그녀를 알게 되죠. As a woman of very strong opinions. 예, 강한 어떤 자기 주장을 갖고 있는. Who believes firmly in marriage. 즉 결혼에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믿는 강한 의견을 갖고 있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걸 우리는 또 압니다. 어떻게 알겠어요? 작품 속에서 아는 거죠. She has had 5 husbands. 그가 여태껏 5명의 남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재미있는 게 at the same time이 아니라 one after the other. 자, 한 사람하고 이제 5명을 계속 한꺼번에 남편이 5이 아니라 한 사람하고 이혼하고 또 한 사람하고 이혼하고 이런 식으로 5명의 남편을 갖게 된 wife of Bath의 이야기입니다. And equally firmly in the need to manage husbands strictly. 예, 남편을 아주 엄격하게 다뤄야 한다. 다룰 필요 있다는 것을 똑같이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 여성분이죠. In her story,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요. One of the King Arthur's knights가 나옵니다. 또 영국 문학하면은 기본적으로 뭐 라운드 테이블을 비롯한 킹 아서 이야기는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기사의 한 사람이 must give within a year, 1년 안에 뭘 줘야 됩니까? Give the correct answer to the question.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됐다고 합니다. 1년 안에요. 그 질문이 바로 이름하여 What do women love most입니다. What do women love most? 여성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남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나이츠는 아도왕의 나이츠는 남자인데요. 그래서 in order to save his life입니다. 그의 생명을 안 그러면 이제 죽을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거를 누가 답을 알고 있냐면요. An ugly old witch입니다. ugly도 재밌고요. old도 여기 반대로 beautiful, young 하면 완전 다르죠. 저 이거 보고 좀 사실 굉장히 빵 터졌습니다. 더군다나 witch입니다. 마녀. 근데 beautiful young witch면 또 괜찮지만 ugly old witch면 그렇잖아요. 근데 그나마 유일하게 답을 아는 사람은 ugly old witch knows the answer입니다. 그 답을 압니다. 답은 true. 지배하는 거래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뭐 생각해 보세요. 어쨌거나 룰, 뭔가를 통제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게 여자들의 가장 좋아하는 거라고 합니다. And agrees to tell him 그리고 동의하기를 그한테 동의하기를 if he marries her 그가 뭐라 그러죠? 그가 그녀랑 동의한다면 그 답을 말해준다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At last. 마침내. He agrees. 마침내 어그리하는 거 뭐예요? 바로 어그리한 게 아니라 고민하다 어그리한 겁니다. And at the marriage, 즉 결혼식에 she became young and beautiful. 예,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죠. 이 구문에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사실 at last. 마침내 그가. 그러니까 엄청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마침내 그가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날 결국 그녀는 눈부신 아름다운 신부로 변해 있었던 거죠. 너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굉장히 익사이링하면서도 재미있으면서도 또 그 이야기 속에 그 wife of Bath 즉 바스의 여자 바스는 지명입니다. 온천으로 유명한 영국 지명이에요. 그 바프의 여장부의 이야기가 아주 굉장히 재미있어서 여러분한테 소개를 했었고요. 여기는 20편 넘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가져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제가 갑자기 20세기 T.S. 엘리엇의 작품을 가져와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왜 이 얘기를 갖고 왔냐면요. 일단 엘리엇의 기본적인 그 마인드는 트래디셔널리스트입니다. 지금은 전통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전통주의자라는 사실은 뭐냐면 문학 작품이 있어요.
과거의 문학 작품도 있고, 그러니까 엘리엇이 생각하기에는 초서가 대선배인 거죠. 그래서 문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봤냐면은 자신의 세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만이 아니라 과거의 어떤 그 선배들, 작가 선배들을 갖고 와서 작품을 가져와서 그걸 연구하면서 대조도 해보고 비교도 해보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 완전한 의미의 작가라고 생각했던 작가였어요. 이 엘리엇은요.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가지고 엘리엇 이후에 후배 작가들이 굉장히 선배 작가들의 작품을 가져와서 많은 그 뭐라 그러죠? 그 약간 패러디 뭐 형식이든 주인공을 바꾼다든 이런 식의 작품들이 많았던 거죠. 베올프의 대표적인 그 정부죠. 괴물인 그랜들이라는 그 주인공을 가져와서 글을 다시 썼듯이 이렇게 과거의 선배 작가들을 가져와 가지고 그 작품들을 다시 연구하고 다시 비교도 해보고 다시 현대식으로 각색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20세기에 또 유행이었던 게 있습니다. 자, 이때 웨이스트랜드를 쓴 T.S. 엘리엇이 잠깐 보세요. 여기서 보면은 요 부분만 잠깐 해보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배웠던 게 있어요. When April with his sweet showers, 4월에 달콤한 소나기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 얘기를 이제 여기 잠깐 하면은 with spring rain, 그리고 멍에 있는 루츠의 stir. 앞에서는 약간 strike라는 단어를 썼는데 stir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 april이라는 단어 씁니다. april. 그러니까 요게 사실은 저번에 얘기했던 캔터베리 테일즈의 제너럴 플롤로그에 있었던 거를 그대로 갖고 온 거고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여러분, 영시하면은 황무지 웨이스트랜드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사실은요. 굉장히 유명하면서 딱 한 구절밖에 몰라요. 이거죠.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잔인한 달 하면서 그 다음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전 옛날부터 그게 되게 궁금했습니다. 아니, 황무지 4월은 잔인한 달 하고는 왜 아무 말 안 하지? 그 다음에 엄청 많은데? 예, 엄청 많아요. 자, 중편시입니다. 중편시고요. 5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5부나 나눠져 있으니까 중편시겠죠. 저는 그 1편에 있어서 아주 긴 부분에서도 아주 짧게 짧은 부분, 앞부분만 잠깐 여러분한테 소개를 할 예정이에요. 그 소개할 예정인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그렇게 굉장히 유명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는 4월에는 잔인한 달밖에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다름 아니라 이러한 작품의 아주 난해함 때문입니다. 난해함. 이 난해함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하자면 19세기 낭만주의를 거치면서요. 이것도 좀 낭만주의가 굉장히 그냥 시골 농부가 쓰는 언어로 써야 된다. 라는 개념으로 굉장히 시어라든가 언어들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게 됩니다. 19세기 말에서는 어떤 또 특징이 있냐면은 빅토리아 여왕 시대로 굉장히 전 세계에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 정도로 영국이 극대로 부강하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또 그 당시에 실제 문학적인 게 어떤 게 많이 표현이 됐었냐면은 20세기는 모더니즘이라 하는데요. 모더니즘 이전에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이 리얼리즘이 굉장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척박한 삶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준이 낮아요. 우리가 보통 아는 어떤 작가로 유명하냐면은 디킨스 아시죠?
올리버 트위스트 같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세기의 모더니즘은 사실상 독자들이 어떤 걸 원했냐면 조금 더 우리가 고상한, 좀 더 어려운, 또 무게감 있는 작품으로 많이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품을 읽기 위해서는 밑에 각주가 정말 시보다 밑에 각주가 훨씬 더 많았던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20세기의 작품들은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어떤 그런 대전을 겪는 정말 죽음이라는 인간 최악의 그 두려움의 상태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의 풍조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19세기 말 리얼리즘 시대는 영국의 어떤 팽창주의로 인해서 정말 자신감의 시대였다면, 확신의 시대였다면 20세기는 불확정의 시대였고 불안감의 시대였고 또 그 정신적인 디프레션, 멘탈 디프레션이 있었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굉장히 파절적이에요. 이 말 하다 저 말 하다 저 말 하다 이 말 하다가 나옵니다. 그걸 이제 저랑 조금 이 공부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설명하시면 20세기 작품들이 특히 모더니즘 작품들이 이렇게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전에 게 너무 쉬웠기 때문에 독자들이 좀 어려운 걸 원했기 때문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작품 속에서도 2차 세계대전에서 죽은 유령이 나옵니다. 웨이스트랜드에서도요. 그렇듯이 이 작품 안이 굉장히 정신적인 디프레션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엄청 많이 녹여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그 T.S. 엘리엇의 육성 뭐라 그러죠? 실제 T.S. 엘리엇이 직접 읽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한번 듣고 해보겠습니다. Advertising on YouTube helps me reach engaged customers like Jenna, who's been searching for landscapers on Google. 네, 자, 광고였습니다. April is the crue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Winter kept us warm, covering earth in forgetful snow,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Summer surprised us, coming over the Starnberger See with a shower of rain. We stopped in the colonnade and went on in sunlight into the Hofgarten and drank coffee and talked for an hour. Bin gar keine Russin, Stamm aus Litauen, echt Deutsch. And when we were children, staying at the Archduke's, my cousin's, he took me out on a sled and I was frightened. He said, Marie, Marie, hold on tight. And down we went. In the mountains, there you feel free. I read much of the night and go south in the winter. What are the roots that clutch? What branches grow out of this stony rubbish? 자, 마지막 부분은 뭐 어떤 거였어요? What are the roots that clutch? What branches grow? 이렇게 나오잖아요. Out of this stony rubbish 이렇게 나오는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이 시의 가장 큰 특징은 왜 우리가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잔인한 달라고 끝냈던 이유는 굉장히 분절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절적인 그 상황이라는 것은 그 20세기 초에 전쟁이라는 큰 아픔과 여러 가지 그 불확정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어떤 멘탈 디프레션을 표현한 거라고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건 1편입니다. 웨이스트랜드의 1편이고요. 1922년입니다. 1922년 1차 세계대전을 겪고 맞죠? 겪은 이후에 나온 작품이고 T.S. 엘리엇의 작품이고 T.S. 엘리엇은 노벨상을 받은 작가입니다. The Burial of the Dead, 사자의 매장, 죽은 사람인데 또 매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April is the cruelest month.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4월이 왜 가장 잔인한 달일까라고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영미문학에서 굉장히 기독교적 배경이 없으면 안 됩니다. 4월이 가장 잔인한 달, 물론 이게 나중에 가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는 20세기 영시가 저희 전공 지금 우리 교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잔인한 달은 4월에 이스터라는 일종의 부활절이 존재합니다. 이스터라는 부활절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뭔가가 만물이 다 새롭게 깨어나고 세상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자연이 다 깨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4월을 안타까워하는 작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Breeding lilacs out of dead land. 즉, 라일락을 피우고, 피우고, 라일락을 죽은 땅에서 키우고, mixing memory and desire. 자, 뭐 합니까? 믹싱을 하는 거죠. 섞는 거죠. 추억과 욕망을. 추억은 과거의 이야기. desire는 미래의 어떤 욕망이죠. 이거를 섞으며 stirring the roots with spring rain. the roots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the roots를 누구로 보냐면 바로 항구지에 사는 사람들. 예. 우리 같은 사람들. 자, 봄 소나기로 소나기 비로 스프링 레인 했으니까 봄 비로 멍한 누구를요? 뿌리를 막 일깨운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거 다 외웠거든요. 사실은 Winter keeps us warm. 겨울이 차라리 더 따뜻하게 해줬다. 자, 겨울이 우리를 더 따뜻하게, 더는 없지만 지금 4월이라는 봄이 왔지만 봄으로서 이스터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활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여전히 죽음 상태로, 덜한 상태로 있고 싶은 거죠. Winter keeps us warm. 즉 겨울이 우리를 따뜻하게 하였고요. Covering us in forgetful snow. 즉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어버리고요. Feeding a little life with dried tubers. tubers라는 게 뭐냐면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무가 있으면 뿌리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붙어 있는 구근이라 표현하죠. 구근. tuber라는 게 이렇게 뭐지 이렇게 생긴 애들. 뭔가 여기에 붙어 있는 요거로 끈끈이 살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Little life입니다. 아주 작은 생명을 즉 그것도 튜버가 뭐 아주 프레시한 게 아니라 드라이드 튜버로 먹이고 살리고 그러면서 갑자기 또 윈터가 갑자기 서머로 바뀝니다. Summer surprised us. 갑자기 이스터가 있는 봄은 넘어가 버리고 갑자기 여름이 급습했습니다. 우리에게. Coming over the Starnberger. 스타른베르가제 호숫가입니다. 이게 스타른베르가제는 호숫가 위로 갑자기 여름이 덮쳤습니다. 자, with a shower of rain 소나기 비로소 we stopped. 소나기 오니까 we stopped in the colonnade. colonnade는 우리 대학은 없는데 어느 대학 가면 건물이 이렇게 있고 기둥이 쫙쫙 박혀 있는 거 보셨죠? 이런 기둥 있는 거를 colonnade로 합니다. 우리는 멈췄습니다. colonnade예요. And went on in sunlight. 그리고 햇빛이 비칠 때 또 나갔습니다. 자, 그리고 into the Hofgarten. 예, Hofgarten으로 갔어요. 공원입니다. And drank coffee and talked for an hour. 자,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보세요. 갑자기 또 뭐가 나옵니까? 갑자기 우리가 나옵니다. 우리가 나오면서 지금 비가 오면서 코로네이드에 가가지고 비를 피하고 햇빛으로 다시 나오고 공원으로 나가서 커피 마시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뭐냐면 굉장히 이렇게 뭐 내용이 계속 단절이죠. 파편화되어 있는 삶이라는 거죠. 파편 모든 게 이렇게 단절되어 있고 이 파편 프래그멘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프래그멘터리한 파편화된 20세기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삶들을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 그러죠? 생기 넘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다 없어진 식물의 이미지로서 계속 현대인들의 삶을 보여주고요. 이 또 밑에 보면은 갑자기 위라는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항무지라는 이 작품이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밑에 이 시보다 훨씬 긴 각주, 여러분 각주 있는 거 많이 읽어보셨죠? 훨씬 더 시구보다는 밑에 각주가 긴 거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 다 보셔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볼 수는 없고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제가 읽으면서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겠는 느낌이 들지만 그래도 무슨 말인지 아는 이유는 뭐예요? 파편화된 삶을 보여주는 거다. 하지만 메시지는 정확합니다. 계속해서 뭔가 항무지에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 중에 위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여 귀족의 삶, 즉 약간 커피 마시고 해랑 있는 건물에 있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자기 외국어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빙걸, 카인 루진, 스탐, 어려요. 리타운, at Deutsch. I'm not Russian at all. 나는 러시아 출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I come from Lithuania, pure German. 나는 pure German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는 이제 뭐 저먼도 나오고 러시안도 아니고 근데 어때요? 굉장히 이게 세계인 우리가 그러니까 한데 정착돼 있는 게 아니라 뭐 한국인이면서도 미국에 살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게 좋은 게 아니라 정체성이 혼재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뭐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으로 러시안이 아닌데 지금 어디 와 있다는 거죠. 나는 지금 유럽의 문명의 도시에 와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출신을 강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정착되어 있지 않는 떠돌이 어떤 현대인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When we were children, 우리가 어렸을 때 staying at a archduke, 즉 뭐예요? 공장내 집에 있었답니다. My cousins, 내 사촌이죠. 대공이라 불러주는데 뭐 하여튼 그런 공작이든 어쨌거나 뭐 남작이든 귀족 집안의 my cousin이니까 내 사촌,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귀족 출신이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He took me out on a sled. 그가 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슬레드니까 바로 썰매 위에다가 나를 데려가서 I was frightened. 나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He said, Marie 합니다. Marie, hold on tight. 꽉 잡아라. And down we went. 우리가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표현은 마치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성적 묘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we라는 주제와 또 나라는 여성, 내가 무서웠고 그때 같이 하는 그가 날 부르면서 나는 마리라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여기에서 항무지에서도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등장인물이 마리라든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항무지 안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등장인물이 너무 많습니다. 등장하는 동물도 너무 많습니다. 사건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긴 장편시는 아니지만 거의 중편에 달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흘은 잔인한 달 하고 뒤에 좀 나와줘야 되는데 모르는 이유는 이렇게 파편화된 시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in the mountains, 산에 올라갔을 때 there we feel free. 우리는 거기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에 갔을 때, 즉 현실 도피에 지금 사는 현실에서 떠나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라는 그 삶의 해피 모습을 보여주고요. I read much of night. 나는 밤새
읽었답니다. 그리고 and go south in the winter. 겨울에는 다시 추우니까 남쪽으로 갔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항무지에 사는 인간의 마리를 중심으로 한, 마리 했더니 마리를 중심으로 한 의미 없는 삶이에요. 추우면 남쪽으로 갔다가 산에 올라갔더니 자유함을 느낀다든가, 이게 이런 거는 말 그대로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그냥 삶을 보내는, 정신적인 어떤 이스터를 맞이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새롭게 되겠다라는 거 없이 그냥 휩쓸려 가면서 오히려 봄을 싫어하고, winter keeps us warm, 즉 겨울이 더 따뜻했다라고 느껴내는 그러한 항무지의 등장인물을 오게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뒤에는 또 엄청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바로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그 항무지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렇듯이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갑자기 왜 엘리엇 작품을 가지고 왔느냐라고 했을 때 말 그대로 엘리엇은 어떻다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선배 작가의 작품들을 가지고 작품 세계를 구축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가는 예술가 역할이라고 강력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사실 그렇죠. 뭐 영화 같은 경우에도 그 영화의 대선배를 기리는 마음으로 패러디는 아니고 또 그 추모의 의미로 또 작품에 넣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원활하게 했고, 이거를 정통성 있게 만들어낸 작가가 바로 T.S. 엘리엇이라는 거.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그의 작품 속에 많은 것들을 그 속에 담아냈고요. 아까 기억하시죠? 그리고 또 어떤 작품을 또 그의 작품 속에 드러냈었냐면요. 제가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 유명한 그 캐세드럴, 즉 캔터베리 캐세드럴에 무덤이 있었던 토마스 A. 베켓의 이야기를 담은 시극이죠. 시로 된 그 시극을 엘리엇이 썼어요. 대표적으로 Murder in the Cathedral 해서 이 이야기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초서를 너무 좋아했는 것 같아요. 초서의 작품에 있는 캔터베리 테일즈 안에 있던 이야기, 그 전반적인 내용을 갖고 또 드라마를 썼다라는 겁니다. 시극이라는 시 버스를 갖고 드라마를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뭐가 또 있냐면, 자,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중세 하면은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누구였죠? 초서, 영시 아버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한 작가가 하나 있습니다. 멜로리라는 토마스 멜로리라는 부르는 Sir 토마스 멜로리가 있습니다. 이 멜로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모테 다서라는 표현이 있죠. 다서는 아서입니다. 아서의 죽음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왜 하필이면 아더왕 이야기도 아니고 뭐 라운드 테이블에, 영화처럼 라운드 테이블에 무슨 아더왕 이것도 아니고 아더왕의 죽음이라는 작품으로 이 작품을 썼는가가 굉장히 또 재밌어가지고 열심히 또 제가 재밌어 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작품은 프로스고요, 로맨스입니다. 자, 로맨스하고 로맨티시즘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로맨스는 그냥 사랑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랑 이야기. 좀 이따 앞으로 또 저랑 또 공부를 하겠지만, 모테 다서라는 이 작품에서 Important Middle English Prose Work이라는 것, 이거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아까 제가 T.S. 엘리엇 얘기했었죠. 이게 나중에 또 미국 작가인 마크 트웨인이
이 이야기를 갖고 또 이야기를 끄집어내고요. 오늘날 이러한 현상은 헐리우드에서 영화로도 충분히 많이 과거의 작품들을 갖고 와서 새롭게 한다든가, 결국은 플롯 기본 틀은 과거의 작가들이 갖고 있던 기본 틀을 갖고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계속 작품 속에 면면이 이어져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안에서 Search for Holy Grail이라는 거. Holy Grail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그 성배를 찾는 거. 그 다음 코트리 러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궁정식 뭐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차 나올 때 문을 이렇게 열어준다든가, 의자 앉을 때 의자를 좀 빼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성을 굉장히 배려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The Code of the Comitatus. Comitatus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하나의 뭐라 그러죠? 커맨드십이라 그래야 되나요? 전우애 같은 거를 커미타투스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이 얼마나 자기네들끼리 이러한 규율 같은 걸 만들어내면서 그들의 끈끈한 프렌십이죠. 일종의 동료애, 동지애, 전우애를 갖고 있었던 이야기가 이 작품 속에 드러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저랑 하나하나 조금 읽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작품을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우리 이제 각주가 있는데 그 각주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주입니다. 프로스 들어가 봅니다. The ordinary written language. 그냥 일상적인 그냥 영어라는 거죠. Not specially controlled like a verse. 예. 특별하게 이게 뭐 운율을 제재받는다든가 또는 미터, 즉 약하게 세게 이런 것들 조절받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쓴 글이 바로 프로스라 불러주고요. 로맨스가 좀 별표 칩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love story입니다. 사랑 이야기입니다. 또는 an imaginative story. 상상력이 풍부한 상상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usually with love and adventure. 이 imaginative story라는 거 줄을 좀 그어봅시다. 왜냐하면 기사 이야기가 실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까 금방 그 캔터베리 테일즈 안에 그 와이프 오브 바스가 그 아도왕의 기사를 한 명을 가져와 가지고 마녀 못생기고 뭐 나이 많은 마녀한테 이렇게 답을 구하고 이랬던 이야기들이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설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 너블의 핵심은 뭐냐면 실제 이야기 가 아닌 너블의 핵심도 마찬가지. 실제 이야기가 아닌 가상 이야기가 너블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로맨스가 너블의 원조다, 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imaginative story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블은 다른 말로 픽션이라 불러주죠. 반대말은 non-fiction. non-fiction은 뭐예요? 실화잖아요. 픽션은 실화가 아닌 거잖아요. 너블은 결국 실제 이야기가 아닌 상상의 이야기 된다라는 거. 그거랑 또 연결지어서, 왜냐면 오늘 계속 문학 기본적인 용어라든가 알으셔야 되니까 그러는 겁니다. 한번 좀 하나하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for the violent years, just before and during the wars of the roses. 자, 이 장미가의 전쟁이라고 불러주는 거에서 레드 로즈, 그 다음에 화이트 로즈가 싸우는 거죠. 어떤 색이 이기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엘리자베스 할아버지가 이깁니다. 빨간 장미 쪽이 이기는지 랭카스터 쪽이 이기는지 또 어느 또 이쪽이 이기는지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엘리자베스 여왕, 그 유명한 여왕의 할아버지가 장미의 전쟁에서 승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쩌나 그동안 또는 바로 그 전에 당연히 그렇죠. 뭐 전쟁 바로 직전도 아주 위험한 거죠. 전쟁 때는 뭐 말할 것 없고요. 아주 격렬의 시간에 말로리 was a violent character. 말로리 또한
굉장히 폭력적인 폭력의 시대의 폭력적 캐릭터였답니다. 자, he was several times in prison.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가였으면서도 막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굉장히 뭐 그 다양한 경력으로 범죄를 많이 지어서 감옥에 가는 거죠. And it has been suggested that he wrote at least part of Motedas there to pass time. 예, 시간 보내려고 워낙 이제 뭐 정치가면서 워낙 뭐 천재 같은 사람이니까 결국 이 모테다서의 파트죠. 일부분을 쓰는 것을 제안을 받았던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모테다서의 일부분을 썼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럼 나머지 부분은 뭔가 또 보셔야 됩니다. Mallory wrote 8 separate tales of King Arthur and his knights, but when Caxton printed the book in 1485 after Mallory's death, he joined them into one long story.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날 그 모테드 아서라는 책을 봤을 때 말로리 작품이었구나 화랬는데 아니었던 거죠. 말로리 작품이 아니라 캡스톤 작품도 아니고요. 캡스톤은 아시다시피 여기 나옵니다. 캡스톤은 요즘 말하면 뭐라 그러죠? 인쇄소 프린터하는 인쇄소 사장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오늘날 말하면 뭐 그렇게 이제 비할 필요 없고 오늘 말하면은 출판사 편집자였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인쇄소 사장이라고 이제 얘기하지만 이 사람이 printed the book 하면서 이게 나옵니다. Caxton's was the only copy of Mallory's work that he had until quite recently. A handwritten copy of it was found in Winchester College. 이게 무슨 말이에요? 캡스턴이 유일한 말로리 작품이었던 거죠. 그냥 나중에 밝혀지는 내용이지만 말로리 작품이라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핸드리튼 카피를 발견했어요. 누구만의? 멜로리만의. 근데 굉장히 다른 거죠, 많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급했던 문학 공부하면서 많이 언급했던 게 작가가 있다면, 또 편집자가 또 바꾸거든요. 쓰기도 하고, 아니면 편집자가 바꿔오라 하기도 하고, 아니면 편집자가 자기가 직접 쓰기도 하고, 그럼 과연 이 작품은 작가의 작품인가, 편집자의 작품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있던 거죠.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까지 알았던 말로리의 작품은, 말로리 작품인지 알았던데, 캡스톤이 그걸 갖고 많이 엮어서 막 했던 편집자 입장으로서 만들어낸 거고, 윈체스터 칼리지에서 발견된 핸드리튼 카피에서는 오리지널 뭐가 보인 거예요. 말로리 작품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가 최근에 1933년이나 4년 사이에까지는 말로리 작품이라는 게 캡스톤이었다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주를 좀 보겠습니다. 6번 각주 윌리엄 캡스톤 1422년에서 뭐 정확하게 모른다는 뜻이겠죠. 91년도까지 15세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Set up the first English printing press 나왔죠. 인쇄소 같은 거, 즉 출판사 같은 것을 만들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In 1476 to 7. 예. He printed not only the works of the other writers, 다른 작가의 작품을 프린트할 뿐만 아니라요. but also books from other countries입니다. 다른 나라 작품을 또 보였답니다. 왜냐면 유럽에 유명한 작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어때요? Translated by himself입니다. 캡스톤이 본인이 직접 번역해서 이 글을 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대단하지 않나요? 자, into excellent English prose. 예, 아주 훌륭한 영어 산문으로 누가요? 캡스톤 스스로가 번역해서 낸 굉장히 문필가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캡스톤의 작품으로 봐야 되느냐? 모테드 아서라는 이 작품을, 그러니까 제목도 결국은 누가 잡은 거예요? 캡스톤이 잡아놓은 거죠. 모테드 아서라는 이 암울한 제목마저도 이
누구죠? 캡손이 잡아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엘리자베스 에이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